안녕하세요, 과단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요, 오늘은 햇반, 그리고 대파 열라면, 그리고 만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만두, 이렇게. 물려나 모르겠네, 대파 열라면.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업값이 역대급으로 상승한 가운데 성격이 4개월 만에 기록한 다른 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2달 연속 3%. 웬만하면 라면 안 먹으려 했는데, 근데 편의점은 라면이라서 메인 메뉴가. 20.5% 올라 2달 연속 2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성과실이 40.9% 올라 라면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88.2%, 게는 87.8% 각각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악화로 작황이 부진해 영향이 감소한 탓입니다. 공업제품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석유류도 1.2%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불안에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비가 4.9% 올랐고 택시비와 시내버스 요금도 각각 10% 넘게 상승하는 등 공공서비스 부담도 커졌습니다. 석유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석유류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통계청 물가조사에는 정상가를 낮추는 납품 당사 지원 효과는 반영되나 상후 지원되는 할인 정책 효과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한 정부는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홍무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생활의 연간 물가의 정점을 지키려 하반기까지도 일반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의 추세적 둔화 흐름을 예상하면서도 유가와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입니다. 과일값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정부가 긴급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대통령은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미심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음을 우려하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놓은 건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기한 투입.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캠을 새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돈이 별로 못 벌어가지고 제가 캠을 살 수는 없고, 그래도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선 기간 밀집 토론회를 일시 중단한 윤 대통령은 저화질로 그냥 방송하려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서, 돈이 안 맞는 게 아니라서. 캠 살 돈이 없어요,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것과 두 가지를 강조해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저화질이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 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모두 200만 개로서 민생 토론회 한 차례당 10개씩 실천 과제를 찾은 셈이란 설명입니다.
빠르게 정리. 윤 대통령은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민생 토론의 대상정이 다시 시작될 거라며 총선 이후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주요 야, 이제 밥을 말아먹을 준비가 됐네, 이제. 선거 상황입니다. 오늘의 신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기로 탑산, 낙관론 경계. 22대 총선 스페셜 테이님 반가워요. 가지고 밥을 말아먹을 준비가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무시하다고 보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범야권 200석을 막아내려며 의총하고 민주당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여당의 우조 작전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꺼낸 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200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범야권 200석이 충족되면 대선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범야권 200석 발언이 나온 건데요.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등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고 150석이면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야의 기억고 의석수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인데요. 접전지들은 이른바 3대 벨트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48석이 걸려있는 서울은 여야 모두 10곳 안팎을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을 비롯해 광진, 성동, 마포, 영등포 등 한강벨트가 최대 관심 지역입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중 용산 한 곳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는데 초선과 탈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넓혀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이 72석 중 62석 싹쓸이하다 싶었는데요. 여야 당명들의 이른바 명룡 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면과 밥의 만남. 성남, 분당 등이 이게 격전지를 지탱이지. 펼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에서 태희님 안녕하세요. 청택과 유인 등에서도 접전 양상이 펼쳐지며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합니다.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수원과 화성의 반도체 벨트도 자자구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 울산, 경남도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TK 지역에는 40석이 걸려있는데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던 지난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이 TK에서만큼은 31대 7로 우세를 보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사인데요. 최전선인 낙동강 벨트의 경남 양산을 김해 박등이 접전지로 분류되고 부산 사상과 남구도 여야 모두 접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천 취소된 강혜찬 후보가 후보로 출마한 부산 수영구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 위기감의 발로인 듯 국민의힘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향한 큰 소리도 분출됐는데요. 낙동강 벨트 김해 의뢰 출마한 유해진 후보와 전주 의뢰 정은청 후보 등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 이내로 결판나는 곳이 전국적으로 49곳이라며 막판까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민주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일부 후보 지원 타격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현실 정치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막판 여당의 야당 견제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의 정면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까요?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 정국이었습니다. 와, 오늘 못 봤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오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 중간 밖에 비가 장난 아니게 내리더라고. 그래서 담배 사는 손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거의 안 사고 담배만 사. 해결이 성사되면서 이번 총선 최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곳. 달것으로 대파 열라면, 그리고 햇반, 만두. 국민의힘 원희룡, 자,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 어딨지?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 원 후보는 이력을 살린 전문성을 앞세워 유권자에 호소했습니다. 10년 전에 무산되었던 재벌 자, 이렇게 먹방을 했습니다. 이만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교통부 장관은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단입니다. 자, 오늘 먹방은요, 오늘은 간식 먹방으로, 이따가 또 아침에 배고플 수 있어가지고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배고프면 승리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먹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딱 먹어줘야 돼가지고. 맛있는 두유, 거뭇공 두유에다가, 그 초코바나나 머핀빵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아라몬에 살던 주씨 은행을 찾아 택배 이용료 3,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솔직히 지금 별로 배고프지가 않은데 먹지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근데 이미 뜯어가지고 먹긴 해야겠다. 직감적으로 사기임을 의심하고 정확한 송금 목적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초코 바나나 빵이라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이거 이렇게 안 뜯어지네. 이미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 송금한 주씨는 결국 은행원의 도움으로 은행 시스템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이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력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혀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유승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난 뒤고 다시 만날 기회는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고 후회도 없고 또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이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LA10 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팬뉴스였습니다. 과일값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정부가 긴급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정부 세금 심사에서 공모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음을 우려하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기한 투입.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나도 군대 갔으면 엄청 뚜드름 맞았을 텐데. 대학교 선배들이 너는 군대 가면 두드려 맞을 것 같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2달 입원하고 진짜 그때 병원비 엄청 많이 깨졌었거든요. 검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엔 면제되고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다시는 병원 보내기 힘들다고 너무 많이 든다고.
진짜 한 달 입원하는데 결정한 과제가 모두 200만 기숙사비 기숙사비 한 학기 내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2배, 한 학기 내는 거에서 2배. 와. 그리고 그걸 2달치로 했으니까는 또 거기다가 또 검사하는 것도 많았고 수술하는 것도 많았고.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은 업계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근데 제가 근데 아니 배가 나가지고 어저께부터 좀 라면을 먹었더니만은 라면을 좀 많이 먹었더니만 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김밥이랑 라면만 먹었는데 왜 배가 나오지? 줄김밥이랑 그냥 쫄면 먹었거든요. 쫄면 먹었는데 배가 더 나와버렸어. 그래야지 먹방을 좀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되네. 살국수도 좀 몸매 관리도 해야 되니까는. 솔직히 제가 좀 마른 체형이 되고 싶긴 한데 뭐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배가 좀 어느 정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항만하게 나왔어요. 지금 배가 뭐라 그래야 되지? 윗배가 나오고 밑배가 나와버려가지고 윗배가 지금 옷이 이래서 그렇지 여름 되면 좀 걱정이 윗배가 나와가지고. 자, 그럼 이것으로 먹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